어, 네. 요즘 저 김미경의 리부트 책 요 한 1년간 많이들 읽으셨죠? 그 책 표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뀐 생존 공식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공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공식이 뭐가 바뀔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출현을 해가지고 이후로 쭉 모여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모여서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흩어져 사는 것보다 모여 살면은 안전하니까. 뭐 옛날로 이렇게 지켜보면은 뭐 다른 부족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뭐 맹수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좀 안전하니까. 둘째는 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경제적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도시도 건설하고 그보다 더 큰 어떤 규모의 국가도 건설하고 뭐 비즈니스 하는 기업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또 왜 모여서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모이면은 재밌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축구도 같이 보면 재밌잖아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쭉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공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요즘에 다시 이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은 이제 2단계 접어들었고 많이 모이면 어때요? 위험하죠. 분명히 많이 모이면 안전하다고 알고 살았는데 공식이 바뀐 거예요. 많이 모이면 위험하고 집에 혼자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없는 곳에 가야 안전하다라고 공식이 바뀌었고요. 둘째로 많이 모여야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경제적인 것들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즘 이렇게 추세를 보시면은 정부에서는 자꾸 기업들한테 사람 뽑으라고 하는데 기업에서는 자꾸 안 뽑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문정부 초기에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사회 정의 구현한다고 했던 그런 부분과 함께 상황실에 이렇게 상황판을 갖다 두고 어느 기업에서 누가 많이 고용하나 뭐 이런 것들을 했죠. 근데 사실은 요즘에 이제 고용 많이 안 하려고 하죠. 한 가지 이렇게 사실은 이제 고용 많이 안 하고 싶었지만은 정부 눈치 때문에 고용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들어서고 나서 정부의 이제 최우선 순위가 코로나를 잡는 게 되어 버리면서부터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조금 주변의 기업 사정에 이렇게 밝으신 분들 그런 인맥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런 눈치를 안 보는 통에 지금 기업들이 많이 이제 자동화, 스마트화로 다 바꿔버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화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 근데 이제 그것도 보니까 안에 허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그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인더스트리 혁명 자체가 이제 독일 쪽에서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로부터 만들어졌던 그런 모델들을 많이 본따 가지고 정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달 전만 해도 기업체 사장님들 모이면 무슨 얘기 하냐고 하면 직원들 출근 안 시키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는 별일 없더라. 회사 잘 돌아가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이 모이면 오히려 코스트, 비용이 많이 들고 별로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직원들 수백 명 이렇게 뽑아서 데리고 있는 것보다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주고 스마트화, 자동화 시키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분명히 많이 모이면은 재밌다, 즐겁다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 선호하세요? 아니면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거 선호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준다고 하면 CJ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받으시겠어요? 넷플릭스의 주식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공식이 이제 바뀐 거예요. 집에서 혼자 내 취향에 맞게 이렇게 보는 게 더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들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트렌드를 공부를 합니다. 바뀌는 트렌드를 뭐 책으로도 배우고요. 아니면은 발로 뛰어서 이제 현장에서 배우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해보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디에서 돈이 생길까라고 보면은 어디에서 비즈니스 거리가 생길 거냐고 보면은 바뀌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삶의 공식들은 바뀌었는데 여러분 뭐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줌 강의를 하고 나서 저는 참 이렇게 이 문답식으로 강의하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바로 못 들으니까는 네, 굉장히 외로운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뭐는 바뀌지 않는다. 여기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결국은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디에 따로 있는 말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게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양식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스타일은 바뀌었지만은 그 욕구는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브이노믹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이제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온 경제 변화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사실은 대한민국은 조금 괜찮은 편이지만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제 경제가 굉장히 힘들죠. 뭐 브라질, 인도, 미국 같은 나라들도 자 그러면은 이 브이노믹스를 얘기를 할 때 경제가 잠깐만요. 쭉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하강 곡선을 그렸다가 다시 반등하고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은 못 올라올 것인지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결론을 가집니다. V자 형태가 아니고 K자 형태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 K자 형태라고 하는 거는 경제가 이렇게 서서히 떨어진 게 아니고 수직 하강을 했죠.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다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올라올 것이고 누군가는 내려가서 아예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뉴스킨 사업자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을 거고 초대되어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초대되신 분들이 어떤 업종에서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자산을 구축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제 이 코로나 이제 백신이 나오죠.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백신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또 이제 치료제 같은 것들이 개발될 거라고 그렇게 전망들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좋아지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을 구축하는 방법이나 내 직업은 반등해서 올라가는 쪽에 있는지 아니면 내려가는 쪽에 있는지는 반드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원래 살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기 오늘 저녁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지금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하면 지금 그 TR9T 점프 스타트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거 치킨 영상 틀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 준비한 거가 돼가지고 네 일단은 좀 틀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일단 지금 저 치킨이 나왔거든요. 저희 버무려진 건가? 입간만 된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얘가 치킨 튀기는 데가 아니고. 자, 지금 시작하신다. 네, 튀기는 것만 기계 하나요. 원래 뭐? 튀긴다. 이게 뭐야? 콧물! 이게 진짜 컴 아니야. 이게 뭐야? 콧물! 이게 진짜 컴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 진짜. 오 마이 갓.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 오 마이 갓. 야, 나를 왜? 야, 씨. 근데 부천에서 근데 밀가루 무슨 걸 먹으려고 제가. 한다. 얘가 또 이제 가. 넣어서 여기다 넣어. Oh my god, you're so cute. 세척을 하는 거야. 스팀으로 이렇게 띄는군요, 밀가루를. 다 닦았어? 봐봐, 안 해봐봐. 예뻐. 야, 이거 세척까지 하네, 제가. 괜찮아. 좋아요. 얘 뭐해, 또? 얘 뭐해? 너 뭐해? 뭐야, 얘 뭐하냐? 섞어. 이거 안 붙게 섞으려고? 나오는 거 이게 그냥 튀기면 붙거든.
하나만 집었어. 일단 프라이드를 한번 먹어볼게요. 네. 비주스 맛있다. 어때? 맛있어? 맛있어. 프라이드 정성.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 배부른데 좀 맛있는데? 맛있지? 어이없어. 왜 맛있는 거 맛있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나은데? 알고 완벽한데? 다른 건 다 진짜 사장님은 아닌 것 같아. 이건 가짜라고 볼 수가 없다. 가짜야. 당면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like it so much. 네, 지금 이 로봇이 이 튀기는 치킨인데 굉장히 맛있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18년도부터 영업해가지고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집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주제를 보시면요, 2천만 원짜리 로봇이 만드는 치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람 한 명 고용해서 쓰는 인건비보다 훨씬 더 가성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고 하면 보통 이제 사람 한 명 고용하는데 연간 2천만 원 정도는 들겠죠. 그런데 이제 이 로봇은 뭐 24시간을 돌려도 되고 휴가 안 줘도 되고 뭐 4대 보험 가입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것들 없고 뭐 술 먹고 늦게 나온다고 하든지 어느 날 아파서 못 오겠다고 하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위생적으로든 뭐든 우리 저기 뭐야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프로그램 보시면요, 처음에는 어때요? 초심을 가지고 위생적으로 뭐 이렇게 다 가르쳐준 대로 지켜서 하다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점 편하려고 막 이렇게 편법 쓰고 미리 해놓기도 하고 위생 상태도 나빠지고 하기도 하는데 이 로봇은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초심을 로봇만큼 잘 지킬 수도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맛도 지금 거의 확실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오늘 강의의 제목이 뭐였냐고 하면요, 방향보다는 속도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이 제목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이 반대의 얘기를 하고 살았어요.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속도 빨리 가면은 오히려 더 많이 돌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측들, 공부들, 뭐 스터디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감하세요? 방향이 아니고 속도라고 하는 얘기를.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방향성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치킨 얘기가 하나도 이제 뭐 새삼스러울 게 없죠. 뭐 일자리가 대체된다 이런 얘기 들은 지도 너무 오래됐고 식상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들으셨을 거고요. 온택트로 간다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온라인 산업, 그 다음에 이제 홈, 집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의 집에 오늘 오늘 선판매가 됐던 에이지락 부스트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집이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에스테틱이 될 수도 있고 피부 관리 샵이 될 수도 있지만 뭐 때로는 이제 이거는 약간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피부과 병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성형외과 병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또 이렇게 뉴스킨의 이번에 혁신적인 제품 TR9 같은 것들이 같이 주어지고 또 본사에서 주민나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VR 바이크 산업 같은 것들이 겹쳐지면은 우리 집이 이제 피부과에서 다시 트레이닝 센터, 피트니스 센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집이 홈 카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산업의 방향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어떤 일반적으로 원래 있었던 그런 가치들 있죠. 노동시장에서 뭐 아니면은 치킨집이나 하지, 치킨이나 튀기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막았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제 다 코로나 퇴치에 집중되어 있는 이 시간 동안에 그 노동시장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옅어졌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사람 많이 모여서 일하는 것을 권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조금 정신 차리고 보면은 이거 내가 생각했던 시장하고 이렇게 많이 다른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방향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직도 유예 기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빨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뭐 당장 6개월, 1년 안에 변하겠어? 내년에 변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방향성을 모르는 게 위험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은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요. 어떤 뭐 유튜브 같은 매체들도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없으세요. 다 알아요, 이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 근데 지금 벌써 이쪽으로 넘어오셨는지 또는 이제 그런 방향이 되는 산업에 이미 종사를 하고 계신지 또는 이렇게 부를 구축하는 수단에 있어서도 이제 내가 그런 쪽으로 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 창업을 한다고 하면 제일 처음 생각했던 게 뭐였어요? 자, 내가 창업을 한다. 우리나라 창업 시장의 어떤 이제 공식, 요즘 표현을 하면 국룰 같은 게 첫 번째로 뭘 생각하죠? 아이템 뭐 할까를 생각하고 둘째는 뭘 생각해요? 자금, 자금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셋째는 로케이션, 어디서 할 것인지, 넷째는 누구랑 할 것인지 이런 순서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요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아이템을 만드는 경우 잘 없거든요. 어떻게 하죠? 이 쿠팡에도 쿠팡 파트너스 같은 그 제도가 있죠. 다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 옛날부터 하던 것들인데 아이템은 이미 시장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템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유통되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뭐예요? 중간에서 광고만 하는 거죠. 쿠팡 파트너스가 몇 프로 주나요? 3% 주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가끔 이제 뉴스캔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쉐어링 보너스 한 6%에서 많게는 한 10% 정도 이렇게 되는 쉐어링 보너스가 소비자 보너스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즘에 아마존이라든지 쿠팡 파트너스라고 하든지 이런 전체적인 대세를 봤을 때 6%는 진짜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통 과정에 참여해서 이 3% 이상 6%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으로 충분한 어떤 사업적인 비전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3%의 쿠팡 파트너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블로그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 우리의 좀 쉐어링 보너스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아이템을 내가 뭐를 하지 이렇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나는 중간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되지? 라고 하는 걸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이 아니란 속도다. 이 말을 이제 그 김남도 교수님이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1 10월 달부터 해서 이제 많이들 읽기도 하셨고 들어도 보셨을 텐데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나?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도 그렇거든요. 뭐 줌을 사용할 줄은 알지만은 머릿속에는 아직 오프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좀 더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줌에서 하면서 뭔가 시대를 따라간다는 착각을 하죠. 완전히 혁신적인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예전에 익숙했던 과거에 자꾸 젖어들죠. 자, 여러분 지금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렵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이제 2단계 수도권에 이렇게 들어섰고 뭐 전국적으로 아마 12월 달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코로나 전에는 그러면 경기가 되게 좋았었나요? 경기 안 좋았죠. 그러면 여러분 경기 언제 좋았죠? 공식적으로 신문에 올해 경기 좋아요. 올해 경제 상황 좋아요라고 하는 기사를 혹시 읽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읽어본 적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분은 밀레니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태어나서 2살 때부터 신문을 봤거나. 네.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라고 하는 표현이 언제 나왔는가 이렇게 보니까 1988년도 서울 올림픽 할 때. 그때 경기가 좋았대요. 경기 좋았겠죠. 근데 그 이후로 별로 경기 좋다는 표현이 없어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잘 없거든요. 불경기라는 말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경기가 좀 회복됐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경기가 좋다 이런 곳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중국처럼 이렇게 한참 막 10몇 % 성장할 때 말고는요. 그러면 이놈의 경기는 왜 계속 나쁠까요? 왜 경기는 좋아지지를 않고 나빴다 회복했다 나빴다 회복했다를 반복하는 이유는 뭐죠? 네.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명확한 게요. 전쟁을 하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맥도날드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
서로 맥도날드가 들어간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한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이게 파괴가 일어나죠. 파괴가 일어나면은 뭐 생산 공장도 새로 세워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폭탄이 떨어지고 자동차들이 이제 파괴가 되면은 새로 이제 자동차 산업이 막 이렇게 부흥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동차를 필요로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공장도 새로 세워야 되고, 그럼 이제 조립기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부터 다 이렇게 산업이 일어날 텐데, 지금 어때요, 우리는? 우리는 다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도 있고, 자동차도 다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자꾸 새로운 회사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혁신적으로 더 좋은 차를 만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우리는 자꾸 생산 과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미니멀리즘. 물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 물건에 치여서 산다라고 생각되니까는 점점 줄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죠.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것들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또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니까 경기가 좋을 리가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경제는 전신 수준만큼 후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경제가 확 나빠졌을까? 수직 하강했을까라고 보면은 답은 이제 거기에 있죠. 경제에 보면은 뭐 기업이 부실해졌어요? 아니요. 기업 그대로 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생산도 똑같이 하고 삼성이 갑자기 반도체 만드는 기술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다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자들도 안 죽고 다 살아있죠. 뭐만 문제가 생겼죠? 네, 맞습니다. 연결만 다 끊어놓은 거예요. 서로 못 만나게 해가지고 이 연결고리만 다 끊어놨죠. 제가 아까 이제 뭐 쿠팡 파트너스나 이제 뭐 아마존 같은 데서 하는 정책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요즘에는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이 연결 자체가 비즈니스죠. 그래서 이 연결을 다 끊어놓으니까는 서로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경제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이렇게 발휘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연결하기 시작하면은 그 연결의 어떤 주체가 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죠. 이거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요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제가 아까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들, 욕구 같은 것들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한테 재밌게 놀고 이런 욕구들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황만 바뀌었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욕구는 여전히 있어요. 피부가 어려지고 젊어지고 팽팽해지고 미백도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미백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이지락 부스트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이제 우리 집안에 이렇게 들여놓는 건데 문제는 이제 뭐 내 피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에이지락 부스트라고 하는 이 전에 없었던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저는 이제 이 에이지락 부스트가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게 뉴스킨 본사에서 유통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뉴스킨 본사에서 중간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연결 고리를 두고 유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지락 부스트가 아무리 많이 유통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뭘 봐야 되냐고 하면 제품이 혁신적이니까 유통이 많이 되겠죠. 근데 유통이 많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어떤 효과를 봤을 때는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연결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거나 개발한 주체 또는 소비자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윈윈 그룹에서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표정 밝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딱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누가 표정이 밝나 하고 저도 이렇게 봤어요. 제일 표정 밝으신 분 엄청 부러울 것 같아요. 그분이 에이지락 부스트를 많이 팔아서도 아니고요. 그분이 생산하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분을 통해서 연결됐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사업적인 폭발력이 굉장히 많이 쏠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옛날처럼 아이템 찾아서 뭐 찾아서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결국은 연결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유통되느냐가 곧 비즈니스고 자산이고 돈이고 부고 성공이고 다 연결로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말을 한 지 한 2, 3년 정도 이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제대로 된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어떤 요건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뉴스캔이라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부합을 하죠. 그래서 뭐 다른 네트워크사에서도 우리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좀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면은 옛날하고 똑같이 해요. 오프라인에서처럼 그냥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제품을 만들고 누군가는 써요. 거기에서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이 판매자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오늘 이런 이제 이 세미나가 진행이 되어지면은 이거 본사에서 관여하는 바도 없고 제품 생산하고도 관련이 없고 어떤 판매하고도 관련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분명히 가치를 이렇게 크게 높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죠. 단순히 본사에서는 제품을 만들고 사업자들은 제품을 팔고 소비자들은 쓰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업을 알아보고 계시고 또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요. 본사 때문에 하셨나요? 대부분은 다 그 안에 사업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보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치도 없이 그냥 플랫폼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휴대폰 유통해가지고 휴대폰 판매업자에 의해서 저렇게 세계 1위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냐고 하면은 그 앱스토어에 있는 그 앱을 만들었던 수많은 앱 개발자들 그리고 그것을 쓰고 입소문을 냈던 소비자들이 함께 만든 가치지 애플이 휴대폰 만들어서 만든 가치는 아니죠. 자, 이거 그 리부트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시길래 저희 파트너분들도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디펜던트, 어디에 디펜던트,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도대체 어디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이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별로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게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생각을 하세요? 책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고 하면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내 일자리, 내 일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2단계가 되면은 내 일자리가 위험해져 라고 하는 자영업자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을 한다든지 뭐 노래방 같은 거 하신다고 하든지 뭐 극장이라고 하든지 그런 데는 이제 인디펜던트가 아니고 디펜던트 상황에 굉장히 의존돼 있죠. 여러분들의 경제는 어떠십니까? 어떤 이렇게 바이러스가 오거나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뉴스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정말 좋은 게요. 제가 아까 이제 방향이 아니고 속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변하는 속도에 적응을 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 기회에 더 그룹 성장하셨을 거고 훨씬 더 자유로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지정된 장소에 반드시 가서 강의를 듣던 그 시절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서울이든 의정부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직접 가야 됐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또 예를 들어서 SNS 활용 잘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말하는 것보다 수많은 소비자들이 한 번에 관리가 되는 그리고 그들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아주 큰 자유라고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 일자리가 안녕한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 불확실한 시대의 안정성.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뉴스캔 비즈니스를 알아보셨을 때 이거 아이템 좋나? 회사 좋나? 뭐 이런 부분들 보상은 괜찮나? 그것들은 여전히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알아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런 것들에 앞서서 알아봐야 되는 거는 이 회사가 그 인디펜던트 워커를 만드는지 뭐 바이러스가 오든 이렇게 온라인으로 속도가 엄청 빠르게 넘어가든 뭐 이런 트렌드가 바뀌든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내가 원하면 내가 마음먹으면은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미나 들으시는 윈윈 사업자분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정신 안 차려서 그렇지. 비즈니스는 여전히 좋아라고 분명히 확신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신다고 하면은 이게 100%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하는 거죠.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떤 상황이 내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또는 내가 열심히 하지만은 성과를 못 내도록 차단시켜버리면은 굉장히 어디에 이제 종속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뉴스캔에서 이렇게 에이지락 부스트가 나왔고 코로나 상황이지만 나만 열심히 잘 준비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정말 열심히 용감하게 뛰고 있다면은 내 비즈니스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지금 이 시대에서는 굉장한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마크 주커버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원격 근무에 자신감 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계속 눈치 보고 있었는데 해보니까는 원격 근무에도 아무 지장 없네?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2019년 12월부터 좀 정신없이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죠. 코로나가 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어쩌다가. 그런데 이거 곧 이렇게 정리되고 나면은 전혀 우리가 살던 세상하고 많이 달라질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변하는 거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변화를 반기는 쪽에 계세요? 아니면은 변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쪽에 계세요? 분명히 확실한 거는 변화한다는 거고요. 누구한테 유리할지는 확실하겠죠. 변화를 반기는 사람 쪽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지금 이 사진 이렇게 보시면 트레일러가 이렇게 쭉 서 있죠. 여기 안에 사람이 먹고 자고 씻고 하는 곳인데요. 놀랍게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고액의 연봉을 받는 실리콘밸리에 아주 유명한 고액 연봉을 주는 그런 회사 앞에 임직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보니까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한국에서 회사 다니는 것들보다 훨씬 높은데 왜 이런 데 살까요? 집이 너무 비싸서? 이런 사람들도 못 살면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 하냐고 하냐면 세 가지를 한대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인대요.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인다고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회사 이렇게 가보시면은 안에 들어가면 카페테리아에서 먹을 것도 있고 심지어는 컴퓨터 부품도 다 공짜로 가져다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시설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잠만 자고 있잖아요. 회사에 가서 다 일을 처리를 해요. 그 다 회사의 비용으로 들어가지만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세요? 그때 처음에 뭐 97년도 때 1.5불 하던 게 지금 한 몇 천 배 이상 이렇게 올랐죠. 아마 그때 시절에 1억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한 2, 3천억 이렇게 돼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회사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엄청난 고부가 가치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의 원칙은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에서 좀 괜찮게 돈 번다 싶으면은 명품도 사가지고 뭐 나도 샤넬 끼고 다니는데 뭐 이렇게 표도 조금 내고 외제차도 좀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일까? 둘째는 이 사람들은 투잡을 한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한 번씩 뉴스캔 전달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있냐고 하면 저희 회사는 투잡이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세요. 우리 회사 좋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금융권이고 뭐 우리 회사 대기업이라서 투잡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런 회사들은 별로 안 좋은 회사들인 거예요. 구글 같은 회사들은 우리나라 대기업보다 좀 별로라 가지고 투잡이 허용이 됩니다. 뭐냐고 하면 어차피 있잖아요. 여기서는 평생 직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서는 사람들이 승진시켜주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서 승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보다 의미 있는 거는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냐라고 하는 경험, 포트폴리오 그걸 가지고 계속 이직을 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지 한 군데 계속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과장이든 부장이든 뭐든 그런 체계도 사실은 예전에 무너졌고요. 팀의 팀장인지 팀원인지 또 내가 팀장이었다가 팀원이 되기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뭐 각 부서의 이제 대표들 내지는 CEO 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세상이 이미 이렇게 왔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투잡을 하는데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일과가 끝나고 나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타트업을 차리거나 아니면 다른 스타트업에 어떤 뭐 도움을 주거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연봉으로 삼성이나 LG 같은 곳에서 스카웃을 하려고 하면 절대 안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어떻게든 스톡 옵션을 많이 주고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쪽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연봉 많이 주는 곳에 가고 싶은 생각은 1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돈에 미친 사람들일까라고 보면은 그렇지가 않고 한 10년 바짝 고생하고 백만장자가 되어서 그 이후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예전에 어떤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한마디를 남기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반박을 못했던 게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생을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아파트와 더 좋은 차를 위해서 바친다.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인생을 바쳐서 더 좋은 아파트와 더 좋은 차를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고 그렇게 산다고 보인다고 하는데 좀 반박하기 힘들죠. 다들 이제 그것에 이렇게 조금 목숨을 걸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의 이제 새로운 밀레니얼들,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또는 이제 밀레니얼들도 이제는 조금 나이를 먹었고요. 그 다음 세대들, Z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 인생을 훨씬 더 잘 즐기고 싶고 뭔가 내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행복이 뭐죠?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하죠? 뭐 행복의 정의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행복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금수저가 아닌데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미국 애들은 처음부터 부모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는 부모도 줄 생각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능력 있는 애들은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엄청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투잡을 해가지고 이제 스톡 옵션을 받아가지고 한 10년만 바짝 고생하고 평생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렇게 제가 그 치킨 튀기는 기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바깥에 가시면은 그 치킨 튀기는 기계하고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꼭 치킨 업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별로 나는 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일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바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뉴스킨 비즈니스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삶. 내가 마음 먹고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서 어느 목표에 도달한다고 하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삶.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점점점 이 비즈니스를 키워가고 싶어. 그래서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고 사회적으로나 내 주변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그러면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 이제 500만 장사 하셨으니까는 물러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 이렇게 보니까는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이제 뉴스캔도 코리아도 지금 이제 꽤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는 어느 정도 직급에 올라가셔가지고 자기 뭐 교회에 가서 뭐 선교 봉사 몇 년 동안 하시거나 자기 하고 싶은 일 몇 년 하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100만 장자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뉴스캠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지만은 지금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시면요. 이 사회 변화가 얼마나 이렇게 빠르냐고 하면은 여러분 예전에 이제 카카오톡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뭐 무료 문자 서비스인가? 라고 했던 회사가 지금 재계 순위 시가총액 10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우리나라 갑부 순위 5위에 지금 올라가 있죠. 이 변화가 있는 거는 다들 아시는데 이렇게 빠른 줄 모르니까 자꾸 미적미적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꾸 눈치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뉴스케인의 비즈니스를 보시고 부스트라고 하는 어떤 이 도구를 손에 넣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방향 맞습니다. 그거 더 알아보고 뒤집어보고 짚어보지 않아도 그 방향 맞아요. 그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어떤 경제학자든 석학이든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홈코노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물어보시고요.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우리처럼 연결을 하는 이런 비즈니스인데 우리 같은 어떤 그런 신용도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자산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다만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씌워놓은 어떤 그 프레임 있죠. 뭐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이런 것만 좀 빼고 그냥 이제 나머지 형태만 이렇게 보셨을 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에는 지금은 방향보다 속도라고 모두가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나 빨리 내가 여기에 뛰어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떤 기로에 있으세요. 왜냐고 하면 오늘 이제 에이지락 부스트의 선판매가 이루어졌고요. 1월에 아마도 본판매가 이루어질 텐데 본판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비즈니스에 대한 에너지는 굉장히 줄어들죠. 마치 지금 루미스파처럼요. 루미스파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템인 거 맞거든요. 여전히. 하지만은 그런 어떤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막 뭉쳐가는 그런 에너지는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직 이렇게 이 선판매가 끝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미적미적 하시기보다는 기왕에 미적미적 하시는 시기에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홍코노미 뭐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지금 이제 이 통계를 보시면요. 49.3%가 집에서 쓰는 피부 관리 기기, 홈뷰티 디바이스를 아직 사용해 본 경험은 없지만 구입 또는 렌탈을 고려 중인 수요가 50%나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 잠재적인 시장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K자 반등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이제 확실하게 들어있는 시장이죠. 다만 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기업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물쩡하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라고 해서는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마음먹고 뛰어들어 보시면요.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주저하고 있고 또는 많은 회사들에서 개발된 제품이 우리 회사 거만큼 그렇게 혁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좀 마음먹고 뛰어드시면은 분명히 시장은 있는 그런 게임이죠. 제가 이제 시가총액 이렇게 얘기가 잠깐 나와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고 하면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도 아닌데 후원 방문 판매인데 뭐 요즘에 아주 기승을 부리는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 회사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고 하면 모 연예인이 이렇게 광고 선전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와 진짜 이 시장이 굉장히 무지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하면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회사를 볼 때는 있잖아요. 그 회사의 어떤 자본, 시가총액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동네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조그만 원룸하고 굉장히 큰 평수의 아주 최고급의 고급 브랜드의 아파트하고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이제 그 회사를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자본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억이더라고요. 그거 우리 동네 치킨집 하는데도 2억이면은 할 수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서 보셔요. 자본금 2억이에요. 지금 뉴스캔은요, 시가총액 3조거든요. 그래서 2억짜리 회사가 3조에 하는 회사한테 우리가 클래스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이제 기업 경제라든지 어떤 이제 비즈니스 경영에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 원룸이, 굉장히, 우리 원룸 있는데 김태희가 한번 다녀갔기 때문에, 니네 뭐 이렇게 고층의 100평대가 넘는 브랜드 아파트보다 우리가 클래스가 더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밖에 저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이제 이렇게 뭐 경제 경영에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저도 막 너무 유연성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를 보거든요. 이 회사의 자본금. 왜냐면 많은 것들을 쏘길 수 있지만은 이 자본금 규모로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 규모 2억인 회사가 정말 머리가 좋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로요. 여러분 이제 이 에이지락 부스트가 미세 전류를 활용한 그런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세 전류를 활용한 제품이 우리밖에 없나요? 뉴스킨밖에 없나요? 엄청 많거든요. 네이버 쇼핑 같은 데 찍어보시면 미세 전류를 활용한 제품이 엄청 많이 나와 있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회사들은 자기들 제품이 제일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우리는 우리께 제일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할 거고 객관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부스트 관련 세미나 들으시면서 임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사실은 그거 정말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조금 비즈니스로 보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내가 빅비즈니스로 보신다고 하면 검증된 기관의 어떤 검사 같은 것들을 조금 보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이제 엘리드 같은 기관인데요. 이 회사에 뭐 이 회사 저기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한번 보셔요. 어떤 회사인지. Ellie, which is the largest clinical evaluation research company in Asia, testing for tolerability and investigating of efficacy and safety of cosmetics, functional food, quasi-drug, and more professionally as the first specialized institution for cosmetic clinical trial company in Korea. Our work is not limited to just within the country.
but we continue to work with many international cosmetic companies. Elite performs clinical trials in accordance with Good Clinical Practice, GCP, and Elite SOP under supervision of our 2 dermatologists. Also, our specialized studios and laboratories provide the best condition for clinical study to conduct in same condition. Elite established the first specialized cosmetic clinical trial company in Korea. We certified as the first clinical R&D center by Korean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in 2003. Since 2004, Elite acquired international certificate ISO 9001. In 2006, we certified as a technology innovation company, InnoBiz. In 2011, we acquired $1 Million Export and conducted Government National Skin Characteristics Bank project. They acknowledged our ability throughout the world. In 2012 and 2013, I registered IRB in Korea and US FDA, thereby securing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f each country. In 2014, we received the Best Venture Industry Activation Award. In 2015, we established In Vitro Research Center Osung Province in 2015 to provide one-stop range of service start from cosmetic ingredient into efficacy of the final products. In 2016, we received President's Commendation. To 2007 to 2017, we set up total 9 Kore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Cosmetics Efficacy Evaluation Guidelines. In 2018, Elite selected as Korean Engineering Service Provider. Elite never stops putting our effort to achieve our vision. Globally leading clinical research capabilities and reliability into cosmetic industry. We are making contributions not only towards the cosmetic industry in Korea, but also globally with foundation of provide trust and faith with sophistication, advance and reliance to meet the demands of our customers' satisfaction. Elite, a clinical research company striving to become the best in the world, is executing a diverse range of cosmetics clinical tests. Elite will continue to endeavor with the world's best research capability and reliability for the development of cosmetics industry. First in Korea, and the largest clinical trial company in Asia, Elite. 자, 짧지 않은 영상인데 지금 왜 저 영상을 보여주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눈치를 조금 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거죠.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뭐 피부과 의사가 보는 홈뷰티 디바이스, 뭐 누가 보는 홈뷰티 디바이스, 뭐 뷰티 블로그가 보는 홈뷰티 디바이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참고할 만한 의견을 댈 수 있지만은 객관적인 근거는 될 수가 없겠죠. 생각해 보시면 피부과 의사가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그 사람 전문 유튜버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대부분의 시간은 진료에 보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냥 잠깐 이렇게 보고 내 견해에는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지금 여기 이런 임상기관에서는 이런 전문의들이 하루 종일 이것만 하거든요. 둘째는 하루 종일 이것만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실험할 수 있는 실험 이 기계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인데 그런 것들을 피부과 병원에서 갖다 놓고 임상을 하나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뭔가 또 여러 명의 많은 사람들을 또 임상 테스트를 거쳐야지 이 임상의 객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에이지락 부스트 좋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최초이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 화장품 테스트 기관에 에이지락 부스트 딱 맡기면 여러분 자신 있게 우리 거 좋다고 100%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린 뉴스캠 본사에서는 확신할 수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굳이 또 에이지락 부스트를 가지고 이 기관에 가서 의뢰를 해서 이 기관에 종사를 하고 있는 전문의들과 과학자들과 이 전문 장비 실험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죠. 자, 많은 회사들에서 이 미세 전류 기기들 회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테스트 자료를 보냅니다. 그래서 뭐가 80%고 뭐가 90%고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10명 모아놓고 그중에 이제 이거 한번 해주고 피부결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9명 손 들면 90%.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임상하고는 다르게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게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게 있죠. 임상 지표. 이거를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과학자들한테 전문적으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피부결 매끄러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한 건지. 그거는 또 질문하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냥 이렇게 비타민 먹여놓고 의사가 질문을요. 진짜 좋아지신 거 맞아요? 확실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는데요라 할 거를 좋아하시는 거 같죠? 이렇게 물어보면 또 질문에 따라서 이 대답 퍼센트가 달라지는 그런 거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뉴스킨에서 지금 이 엘리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실험한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자, 그래도 명색이 글로벌 넘버원 홈 뷰티 디바이스 시스템 브랜드인데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거 설마 두 분 아니죠?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뉴스킨이 아니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외부 임상 시험 기관에 의뢰해서 에이지락 부스트 트리트먼트로 피부 기본 바탕을 탄탄하게 다지면 우리 피부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해 인체적인 시험을 진행했었는데요. 피부 진정, 피부 장벽 강화 결과를 오늘 제가 최초 공개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 소름이 돋고 있어요. 최초 공개입니다. 네, 에이지락 부스트는 피부 바탕, 피부의 기초를 탄탄하게 세워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바꿔주는 제품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핵심은 바로바로 외부로부터 피부를 지켜줄 건강한 피부 장벽이 아닐까요? 그래서 에이지락 부스트 디바이스와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 사용 후 건강한 피부의 핵심인 피부 장벽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인체적인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민감성 피부 성인 여성 22분을 대상으로 피부 장벽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킨 뒤 단 5일간 에이지락 부스트 트리트먼트를 한 부위와 하지 않은 부위에 경표피 수분 손실량을 각각 측정하였는데요. 경표피 수분 손실량이라고 하는 이 지표가 거론이 됐죠. 디바이스와 전용 제품 사용 1일 후에는 시험 기간 엘리드 보이시죠? 수분 손실량이 15.6%가 개선되었고 2일 후에는 33.1% 그리고 5일 후 사용 전보다 53.5%.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경표피 수분 손실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피부 전문가한테 가셔서 이 결과를 얘기해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여기에서 경은 가벼울 경자가 아니고 경로, 경하다라고 하는 표시죠.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손실되는 수분 손실량을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세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정확하게 쓸 수 있는 표시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할 때 보통은 뭐 하루의 사용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네, 이 피부 장벽 손실의 개선에 보니까 1일 후, 2일 후, 5일 후가 확연하게 좋아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에이지락 부스트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데몬 해보기에 너무 좋아. 한쪽에 2번, 3번 하니까는 더 좋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5일이 지나고 한 달 정도가 지나고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부가 말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한 번 썼을 때보다 지속적으로 썼을 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피부과 이 전문의 분 제 파트너 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경표피 수분 손실량 개선율이 이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정도면은 병원에서 시술로 사용해도 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정도 개선율을 나타내는 것은 이 가정용 디바이스에서는 좀 있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굉장한 고가의 장비들을 사용해도 이제 이 수치가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 또 하나의 지표가 더 있죠. 잠깐만요. 자, 그리고 수분 손실 양표피 이 인체적인 에이지락 부스트 디바이스와 전용 제품을 함께 사용 시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어 마치 타고난 듯 좋은 피부,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이지락 부스트는 미세 전류를 이용한 디바이스라 혹시라도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에이지락 부스트 트리트먼트가 피부 진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인체적인 시험을 통해서 시험해 보았습니다. 네. 민감성 피부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화학적 자극을 가한 후 피부 홍반도, 즉 피부 붉어짐 정도를 측정하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피부 홍반도가 감소한 것을 자, 지금 보시면은 아래에 있는 하늘색은 이제 에이지락 부스트를 사용한 거고요. 위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들로 봤을 때 5일 후에 지금 이게 7.62% 홍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화학적인 어떤 피부에 자극이 있을 때 붉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라앉혀주는 이 감소율이 아주 유의미하게 근데 이제 사용 전도 아니고 1일 후도 아니고 2일 후, 5일 후 점점점 이렇게 개선의 폭이 커지죠. 그래서 아마 오늘 부스트 많이 전달하셨을 텐데 데모를 받고 체험받고 만족하셨던 그 만족도와 집에서 꾸준히 사용해 보시고 만족하는 그 만족도가 확연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미세 전류 제품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런 바이오마커들을 가지고 저런 기관에서 일부러 의뢰를 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뭔가 이런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제품들이 없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냥 몇 명 모아놓고 좋다고 느끼죠? 뭐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왜냐고 하면 그렇게 해서 마케팅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사실 자신이 없을 거거든요. 우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여기 엘리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과 장비를 이제 본사에서 가지고 있고 본사에서 저렇게 다 검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본사에서요. 굳이 또 한국에 가지고 왔으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뉴스캔 사업자들은 자기네 제품이니까 뭐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좋다고 한다. 뉴스캔 사업자들은 피부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는 그냥 좋다고 하면 그냥 좋은 줄 알고 다닌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부스트 데모를 할 때 굳이 이렇게 머리 아픈 임상을 들고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좋아요라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뭔가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는 확실하게 이거를 알고 있으면 좋죠. 우리 회사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 타사들하고 확연하게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곳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장비와 전문인들이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바이오마커 지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월드 넘버원 매출액 기준이죠. 이렇게 됐던 것이 우연이 아니죠. 자, 아까로 돌아가서요. 비즈니스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연결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브랜드 어플리에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어플리에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써요. 어떤 타사의 어떤 제품들을 내가 중간 연결고리가 돼서 마케팅만 하는 이 어플리에이터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어떤 회사의 제품을 내가 대표해서 이런 것들을 마케팅할 거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이 돈이 있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면요. 그 지역에 어중간한 아파트를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제일 고가의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사시겠어요? 주식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IT면 IT 업계 1위의 주식을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어중간하게 아직 많이 안 오른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으세요? 요즘에 이제 그 부산도 뭐 해운대구, 남구, 연제구 이렇게 해가지고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비싼 아파트들이 더 오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무언가 이렇게 내가 연결의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를 대표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뉴스캔 사업자들은 당연히 뉴스캔 좋은 줄 알지만은 지금 알아보러 오신 분들이 뭔가 이렇게 홈 이코노미가 대세인 거 알겠어.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대세인 줄도 알겠고 홈뷰티 디바이스가 정말 유망한 직종인 줄도 알겠고 기술도 있는 줄까지도 알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매출액으로도 세계 1위를 하는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회사를 대표하실 수 있는 어플리에이트 권한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짜로 주니까는 이상하죠. 그런데 지금 이 플랫폼 시대에는 결국은 다 공짜로 주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안목 싸움이거든요. 이 올림픽에서 위에 보시면은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의 금운동 기록이고 밑에는 이제 올림픽 선수의 기록이에요. 지금 이제 도쿄 올림픽이 열리지 못하고 그 전 올림픽인데 보시면은 시각장애인들보다 뭐라고 할까?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보다 더 빨라요. 재밌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분명히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변의 눈치를 보실 수도 있거든요. 내가 뉴스캔 한다고 하면은 주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눈치 보느라 썼던 그런 소비들 있으십니까? 원래 사실은 내가 이거 안 사도 되는데 그냥 주변에 나도 조금 있어 보이려고 샀던 뭐 그런 것들 그거 다 하나도 안 샀고 그런 것들을 주식으로 샀다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는 괜히 다른 사람들 눈에 괜찮아 보이려고 썼던 시간들, 그런 장소에 갔던 것들, 마지못해 했던 것들, 마지못해 어울렸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자꾸 뒤처지게 만듭니다. 특히 속도를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알아야 하는 그런 시기고 보셨다고 하면은 누구보다 빨리 이 속도전에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이라고 하는 이 영화 보시면은 우리 이제 그 본사가 있는 유타에 가면 솔렉시티라고 솔트 그 염호가 있죠. 호수. 거기서 이제 이 염호가 얼면은 마찰력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이런 이제 비클들 이렇게 타는 자동차 같은 것들을 거기서 가지고 와서 대회를 합니다. 겨울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만든 오토바이 비슷하게 생긴 거를 천신만고 끝에 가지고 가서 실험을 하는데요. 이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 말이다. 가려 할 때는 갈 수가 없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조금 더 지켜보다가 하면 될 것 같고, 또는 하기로 했어요. 뉴스킨 비즈니스 하기로 했는데, 아직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나 지금 최선은 다하지 않아, 분명히. 분명히 나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만약에 내가 진짜 용기 내서, 진짜 내 자신을 100% 쏟아부으면 지금보다 잘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언가가 자꾸 내 속도를 뒤처지게 만드는데, 어느 날 내가 진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LTO가 끝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보다 이제 이 온택트 시장들이 이미 수많은 강자들이 출연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이 또는 이제 내가 더 이상의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향보다는 속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 누구보다 타이밍에서 앞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의 강의였던 것 같아요.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 인디펜던트 워커, 소비 트렌드 등등 그런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내가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이제 속도를 내가야 할지 점검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마치 한 권의 경제 서적을 읽은 것처럼 직접 겪어내신 깊은 통찰력과 많은 경험치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유스킨의 지속 가능한 비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열정적으로 쏟아내주신 우리 황준표 사장님께 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회를 전달받을 수 있는 세미나는 내일 오전 11시 박기룡 사장님 강의로 다시 한 번 더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유닝그룹 사진 찍고 마치겠습니다. 황준표 사장님을 향해서 우리 멋진 포즈 한번 해주시고요. 사진은 총 5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또 다른 포즈로 한번 2번 정도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